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격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또 어떤 게임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저희가 라디오다 보니까 이 방송도 지금 아마 라디오를 자동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라디오가 자동차랑 빛나는 조합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운전을 하다 보면 시선은 전방 주시를 해야겠죠. 안전을 위해서. 근데 귀가 심심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운전자의 친구 하면 라디오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자동차 운전이란 건 한편으론 굉장히 피곤한 노동이죠. 하루 종일 운전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행의 의미랑 결합하면서 이른바 뭐 드라이빙 같은 얘기를 하는 취미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자동차 운전에 관련된 게임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도대체 운전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운전 게임이라고 하시니까 오락실에 많이 있는 왜 자동차 핸들이 달린 게임기들 네, 있잖아요. 그게 떠오르는데 네. 그런 게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나는 게임을 잘 안 해 해도 오락실에 그런 핸들 달린 게임기가 있다는 건 다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진짜 자동차처럼 핸들만 달린 것뿐만 아니라 밑에 페달도 다 있잖아요. 브레이크랑 엑셀 같은 거 다 달려 있고 조금 더 좋은 기계들은 모니터가 하나가 아니라 막 3개 둘러싸여 있고 어떤 기계들은 변속기라고 하죠. 그 자동 변속이 아니라 직접 수동 변속하는 기계까지 다 달려 있는 형태의 게임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조작 장치를 써서 자동차 운전을 실제로 해보면 느낌이 정말 와 이거 진짜 같은데? 라는 느낌들을 굉장히 세게 주는 게 많고요. 이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임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레이싱 게임이라는 장르가 존재를 합니다. 뭐 오락실에서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게임의 목표는 그냥 운전이 아니죠. 어떻게든 운전을 해서 뭐 10대 중에 내가 1등으로 들어간다. 마치 자동차 경주처럼 그 신호도 띠띠띠 하는 순간 꽉 밟아서 막 달려나가는 소위 말해 결승점까지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가를 가지고 승부를 벌이는 방식을 레이싱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현실에도 있죠. 예, 현실의 자동차 레이싱 같은 방식이 이제 게임 안에서 구현되는 것들이 이런 오락실에서 볼 수 있는 레이싱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레이싱 게임 하는 분들 보면 넉넉히 구경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은 오락실이 또 많이 없어져서 예. 보기가 쉽지 않아요. 예, 저도 아들한테 가끔 얘기하다가 놀랄 때가 그런 오락실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계들이 딱 봐도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뭐 몇 천씩 해요, 잘하면. 그래서 오락실도 찾기 힘들고 요즘은 또 오락실이 있어도 이런 기계를 들여놓는 게 업주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럼 레이싱 게임은 이제 없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장비가 없어도 여전히 PC나 게임기를 통해서 레이싱 게임들은 굉장히 유통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뭐 키보드나 게임패드에서 뭐 가속 버튼 누르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진짜 자동차 운전하는 거를 패드로 조작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플레이되고 있지요. 근데 이렇게 장비 없이 키보드나 패드로 레이싱 게임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레이싱의 묘미라는 건 이렇게 휠을 잡고 막 돌려가면서 영화처럼 그렇게 돌리는 네. 맛이 있는 게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니아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를 다 구매해서 집에다 놓기도 합니다. 오락실 같은 장비는 아니고 이제 레이싱 휠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이스틱 사듯이 개인용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진 핸들하고 변속기 페달 세트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하나 집에 있긴 한데 네. 이거를 PC에 그냥 USB 꽂듯이 연결을 하면 레이싱 게임이랑 연동이 돼서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2바퀴 반까지 돌잖아요. 핸들이 정말 딱 그만큼만 돕니다. 그리고 실제 자동차처럼 가속이 굉장히 빠를 때는 핸들에 그 장력이 세게 걸려서 하다 보면 이거 진짜 운전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최신 장비들 중에는 포스 피드백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현재 노면의 상태를 핸들의 진동으로 전달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갈땅을 밟으면 막 드륵드륵 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용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비쌉니다. 이제 얼마나요? 유압 장치가 있어요. 또 어떤 거는 그래서 탑승자가 실제 차 기울어지는 것처럼 그 중력을 바꿔주는 장치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 수천만 원대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시고 이제 몇십만 원대의 장비로 만족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정도의 그 장비를 구매하면 차라리 차를 사지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몇 천만 원 정도면. 그러니까요. 예. 근데 꼭 고가만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하나 있거든요. 작은 게. 또 저렴한 것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장비를 구입해서 할 만큼 레이싱 게임에 진심인 분들이 많다는 네. 얘기잖아요. 이 게임의 재미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참 이게 재밌는 게 결국은 속도죠. 인간이란 존재는 역사적으로 항상 빠른 무언가를 계속 추구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 고대 올림픽 같은 경우에 유명한 모토 있잖아요. 더 빨리, 더 멀리, 더 강하게. 빨리가 제일 앞에 옵니다. 그만큼 빠름을 추구한다는 건 인간의 굉장히 오래된 본능이기도 했는데 뭐 처음에는 그렇죠. 그냥 빠르게 걷는다. 그다음에 빠르게 뛴다. 이러다 이런 걸로 그러니까 자기 신체로 경주를 하다가 레이싱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속도에 대한 희구가 생겨나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게 전차 경주입니다. 이건 이제 하도 옛날 영화라 얘기하기 어려운데 영화 배너 같은 거 보면 네. 제일 유명한 장면이 그 전차 경주잖아요. 말 한 4마리였나요? 그 뒤에 수레 같은 걸 하나 달고 막 경주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고대 시대에도 사람의 힘을 넘어선 말의 힘으로 고속을 낸다라는 것이 굉장한 로망이었다는 거예요. 그 경기장 보면 막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환호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전차 경주의 후신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경마 같은 건데 이것도 실제로 가서 보면은 말이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속도가 아니라 동물의 속도를 통해서 인간의 신체 한계를 넘어보자라는 욕망은 굉장히 컸던 거고요. 이게 이제 산업 시대에 들어오면 말보다 더한 게 생기는 게 바로 자동차죠. 말이 뛰는 것만 봐도 우리는 흥분이 되는데 뭐 요즘 자동차들 뭐 좋은 차들 이런 거 보면 시속 2, 300을 막 찍는다고 하잖아요. 이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아드레날린이 터지는 그 규모 자체가 사람 달리기와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기쁨을 주게 되는데 이런 속도감은 단순히 아드레날린을 터트린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약간 뭐 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도 어떻게 보면 이 속도로부터 기반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왜요? 이게 영화라는 매체가 주는 스펙타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무언가를 보면서 우리가 우와 하는 그 느낌이 네. 인류가 이걸 언제 처음 느꼈나를 따져보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최초의 스펙타클이 마차 안에서 창밖으로 내다보는 풍경이었거든요. 네모나잖아요. 네. 네, 네모난 유리창을 통해 바깥을 봤는데 내가 그 내 몸으로는 평생 볼 수 없는 속도로 뭔가가 막 스쳐 지나가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기차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네모난 유리창에서 기차는 더욱더 빠른 풍경을 확 지나가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인류가 네모난 창을 통해서 이런 스펙타클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처음 하게 되면서 그 얘기를 영화라는 매체로 가져오게 됐다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처음 들었어요. 네. 요즘 학교 영화론에서는 이게 제일 앞부분에 나오기도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오늘은 레이싱 게임 이야기니까 뭐 영화 얘기는 살짝 곁다리로 하고 그만큼 이제 고속의 자동차를 운전한다라는 것의 스펙타클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속도라는 게 시속 2, 300km씩 가고 있는 차를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큰 스펙타클을 갖고는 싶은데 저는 시속 120도 운전을 잘 못합니다. 무서워서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재미를 모르는 거고 사실 이 문제의 근본에는 당연히 고속이 되면 사고의 확률도 높아진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스펙타클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서 레이싱 게임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정말 나는 시속 250km의 차를 막 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서 주는 어떤 스펙타클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선 부딪혀도 그냥 게임 오버만 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스릴이 주는 위험 요소로서의 사고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그 짜릿함만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이 레이싱 게임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레이싱 게임은 다른 장르와 달리 실제 같은 장비를 갖추려고 하는 거군요. 예, 뭐 모든 게임이 실제감이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게임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게임을 하는데 이런 스펙타클이 필요할 리는 없거든요. 역사 게임 하는데 내가
로마 황제가 되려니까 로마 황제 칼을 들고 하면 게임이 실감 날까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체 감각에 가까운 재미를 다룰수록 이런 실제 같은 장비를 착용할 때 더욱더 이 게임은 정말 재밌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게 있고 이런 맛을 한번 겪어본 매니아들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수천만 원짜리 사놓고 물론 이제 본인만 갖고 있지 않아요. 꼭 자랑을 합니다. 사진도 찍고 뭐 친구도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위 말하는 실제 같은 장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스펙타클에 나는 얼마라도 쓸 수 있어라는 수준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레이싱 게임에 숨어있는 메시지 자동차 운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게임 제너레이션 이경혁 편집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속도감을 또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레이싱 게임을 하기 어렵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에서 120을 못 밟아서 맨날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우리가 모두 자동차 운전을 고속으로 하진 않아요. 정말 막 시속 200km를 넘어가는 건 일반 도로에서 하면은 과속이죠. 큰일 나죠. 예, 절대 안 되는 일이고 항상 그 정해진 서킷 트랙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프로 운전자들이 하는 영역이고요. 사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적당한 속도에서 안전 운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전 운전한 건 재미가 없는 운전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까 얘기한 드라이빙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드라이빙 갈 때 막 시속 200을 찍어서 재밌을 거야 막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드라이빙 하면 다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적한 곳에서 여유로운 운전을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즐겁거든요. 그렇다면 고속을 위한 레이싱 게임 말고도 그냥 유유자적 흥미롭게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게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 하나를 오늘 소개해드리자면 이건 아예 고속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자동차인 중형 트럭을 소재로 한 게임인데요.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예측해 주신 분이 계세요. 한규봉 님이 유로트럭 나오겠구만요 하시거든요. 아, 이게 유명한 게임인가 봐요. 예, 굉장히 유명하죠. 트럭으로 레이싱을 하는 건 아니겠죠? 아, 그럼 큰일 나죠 정말. 어떤 게임이에요?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는 말 그대로 플레이어가 화물 트럭 차주가 됩니다. 근데 이름에 유로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유럽 대륙을 질주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게 메인인 게임이에요.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자기 돈으로 트럭을 하나 삽니다. 또 트럭은 또 트럭 나름의 멋이 있거든요. 그래서 큼직한 멋이 있는데 그걸 하나 사서 각 유럽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공장, 창고에서 소위 말하는 주문이 와요. 화물 운송 주문이 오면 목재 몇 톤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저는 이제 파리에서 암스테르담까지 이제 막 배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는 건데 운송을 하면 운송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돈을 모아서 좀 더 좋은 트럭을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 대륙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게임의 전부예요. 그건 그냥 일 아니에요? 이게 게임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설명만 들어보면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십니다. 야, 화물 옮기는 걸 굳이 게임으로 해야 돼? 라고 하죠. 근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아까도 한 분이 딱 짚어주신 네. 것처럼 꽤 인기가 높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재미의 포인트가 조금 레이싱 게임하고는 다르죠. 이 게임은 막 트럭을 몰고 고속으로 질주해서 내가 1등을 하겠다 이걸 목표로 두고 있는 게임이 아니라 안전하게 화물을 제 시간 안에 배송한다라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게임인데요. 이를테면 유로 트럭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도로마다 있는 제한 속도를 지키는 겁니다. 이 과속을 하잖아요. 네. 하다 보면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딱지가 붙습니다. 딱지가 붙으면 뭐가 오느냐? 벌금을 맞아요. 그러면 제가 운송료를 얼마 벌었다 치면 거기서 벌금만큼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 속도가 높다 보면은 왜 사고 같은 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 나면 내 차 수리비, 상태차 수리비 다 물어줘야 되고 운전 잘못해갖고 벌금 많이 맞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 운행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화물도 있어요. 그냥 목재, 돌 이런 거면 괜찮은데 화학약품 트럭 같은 걸 이제 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운송료가 비싼데 사고가 나면 돈이 크게 깎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나름의 재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좁은 골목을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내가 접촉사고 하나 안 나게 약간 운전의 기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측정해 정말 보는 거군요. 뭐랄까요? 정말 내가 화물 차주면은 내 차에 기스 나는 것도 싫잖아요. 그 느낌으로 유럽 전역을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거고 꽤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구현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 고속도로 운전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운전자 졸음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휴게소에서 잠깐 쉬어야 됩니다.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또 사고가 나게 되고, 그래서 뭐랄까, 고속으로 달리는 레이싱하고는 다르게 이 고속도로, 세부도로를 화물을 싣고 묵직한 드라이빙을 하는 특유의 재미가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특유의 재미라니까 좀 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거대한 트럭을 적당한 속도로 몰고 다니면서 유럽 대륙을 한번 쫙 가로지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우리가 트럭을 몰아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여행을 해도 그쵸. 예. 근데 트럭이라는 거는 고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유자적하게 유럽 대륙을 다녀볼 수 있는 거고, 그 표지판이나 이런 걸 보면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짤츠부르크가 100km 앞에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로 거길 들어가는 느낌이 나기도 하는 거고, 또 워낙 게임이 현실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게임이 앞부분에 얘기한 그 라디오와의 매칭도 굉장히 좋아서 실제로 이 유럽 트럭을 하시는 분들 되게 재밌는 게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예, 정말 운전하는 느낌이 더 난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왜 그런 거 있죠?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앞에 걸어놓는 거 있죠. 오늘도 무사히. 그거 걸어놓고 뭐 묵주도 하나 걸어놓고 그 환경을 그대로 만들고 옆에 커피 땅콩도 놓으세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난 일화가 있었던 게 심야 라디오 프로에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서 이제 그 진행자가 읽어주셨거든요. 근데 본인이 프랑크푸르트에서 트럭 운전을 하는 한국인이다. 그래서 사연 소개되고 상품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로 트럭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랄까, 빠르지 않은 속도에서 느긋하게 운전하는 재미라는 게 이 유로 트럭 안에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운전 게임이 모두 고속 질주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운전을 꼭 고속이 아니어도 꽤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로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냥 교회에 나가서 아무런 차 하나 없는 데서 편안하게 차 모는 게 난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고속으로 달리는 레이싱 게임의 장르가 있다면 또 한쪽에서는 저속의 편안함, 한가함을 추구하는 게임도 같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자동차라는 장비를 직접 만지고 그 컨트롤 한다는 것 자체가 일련의 재미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계는 이름이 자동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동으로 빠르고 편하게 움직이는 기계인 거고, 그런 기계를 우리가 조작한다 혹은 조작한다고 게임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련의 해방감이 있는 거죠. 내가 내 몸으로 갔으면 정말 피곤했을 어떤 것을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손쉽게 간다라고 할 때 느끼는 그 편안함과 해방감, 그런 것이 있고, 그 지점만을 캐치해서 게임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게 오늘날의 자동차 운전 게임들일 거예요. 뭐 레이싱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에이 야 무슨 트럭이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유로 트럭처럼 천천히 가면서도 그 안에 게임으로서의 재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운전이라는 행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딱 집을 수는 없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존재를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운전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실 텐데, 많은 운전자분들도 안전하고 즐거운 순간이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이문학 오늘 운전 게임 이야기 했는데요. 8625님이 저는 25톤 화물차 운전을 합니다. 게임 이야기에 제 직업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시네요.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갈게요. 끝으로 김현철의 드라이브 함께 들으시고요.